어린 시절 저는 집안이 가난한 탓에 중학교에 가지 못했고 14살에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족이 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식모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꾹 참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67살 임헌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남의 집살이를 했습니다. 사연 속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어느 정도로 어려웠습니까? 사남 3녀로 7식구였어요. 네. 제가 늦둥이라 제일 막내딸이고 오빠들 공부 가르치고 이제 다 살게 해주고 우리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가르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14살부터 일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남의 집에 식모로 갔으니까 그때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부럽고 그러셨겠어요. 아유 그러면 중학교 가는 날 첫날에는 이제 애들 교복 입고 가는 게 너무 부러워갖고 얼마나 부러워요. 밖에 길 가는 애들 보면서 철철 울고 이제 막 아이고. 그러기도 했고 많이 서러웠겠어요. 예, 예. 그때 진짜. 엄청 서러웠죠. 그러니까 약장사가 우리 집에 이제 그 약팔로 동네를 다니다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재워주는데 네. 우리 오빠를 보고 예. 서울에 취직을 시켜주는 대신 나는 그 공장장 내 식모살이를 하러 가라. 아. 그래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안 보고 네. 가서 오빠도 잘 되고 네. 나도 어쨌든 뭐 돈을 한 푼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하고 얼른 따라서 왔죠. 네. 근데 그때 부모님한테 나 저 남의 집살이 갈래요 했을 예.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아무 소리 못 하시죠. 그냥 뭐 어려우니까 간다니까 그냥 네. 당연한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아무 소리 못 하시죠. 뭐.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예. 거네요, 그죠? 예. 몇 년도였어요, 그게? 그게 68년도. 아, 68년에. 네. 68년도. 서울역에 내려서 그 아저씨 쫓아서 네. 이제 그 집에 도착합니다. 네. 아, 그 집의 느낌은 어땠고 몇 식구였습니까? 이제 뭐 그 집 아저씨, 주인 아저씨, 주인 아줌마 5살 정도 된 딸이 있고 네. 한 2~3살쯤 된 아들이 있고 아. 아침 되면 정말 일어나기가 싫죠. 막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니까 이 일 저일 다 해야 되니까. 그럼 몇 시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5시, 6시쯤 돼. 시간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쯤 네.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갖고 일어나면 연탄불에다 밥을 했어요 옛날에. 네. 밥을 앉혀놓고 넘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맞아. 그 지켜 앉아 있어야 되는 그거 거예요. 힘든데 그거 계속 그걸 보고 지켜 있고.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아. 그럼 뽀로록 넘으면 열었다 도로 닫고. 네, 맞아요. 아침 시작은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네. 또 이제 애들 시키고 다 해놓고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막 세상에. 막 얼고 그럼. 또 이제 빨래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빨래가. 아니, 그 지금이야 뭐 세탁기지만 그치 가전제품 빨래판하고 물하고 이제 집안일이 물 얼마나. 쬐끔 데워갖고 이제 비누 칠하면 비누 거품도 잘 안 나고 맞아, 빨래 맞아, 때도 잘 안 맞아. 빠져요. 죽어라고 해서 널으면 또 잘못 빨았다고 또 야단할 때도 있고. 아, 어떡해. 아니 그리고 아이고. 거기 연탄 떼는 집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 갈지 않아요? 아이고 또 연탄 가는 게 네. 연탄을 때를 못 맞추면 꺼지잖아요. 그래. 맞아요. 연탄 가는 게 또 왜 이렇게 싫어 아주. 그러면 조금 더 있다 갈아야지 하면 꺼진다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 2~3번 혼나고는 이를 악물고 내가 또 혼나면 정말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남의 집살이 할 때 제일 서러웠던 기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란에 대한 게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가지고 계란이요. 뭐 뭔데요? 우리는 그 이제 그 부자야 집이 아니라 네. 음식을 막 많이 안 해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반찬이래야 김치하고 맨날 먹다시피 했는데 그 옆에 마루 건너서 옆에 건너방에 이제 세를 줬는데 어. 그 집하고 부엌을 같이 썼어요. 네. 아. 근데 찬장 앞에 노란 냄비가 있는데 네. 그게 또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있어서 열어보고 싶은 거야. 그치. 열어봤는데 김치찌개 위에다가 계란을 올려가지고 익혀놨더라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어. 근데 이제 남의 거라 먹으면 안 되잖아. 이제 덮었어. 아 근데 뭐 하다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있어. 혹시 네. 없어졌나 있어졌 또 열어본 거야. 네. 근데 또 있는 거야. 아이고. 이놈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진짜 한 10번은 그랬을 거예요. 어머, 네. 어떡해. 근데 그게 왜 안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 아줌마가 어딜 어머나, 나갔던 거예요. 이제 네, 집에 안 네. 있고. 네. 그래갖고 끝내는 이제 그거를 못 참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게 어 저걸 어째? 그거 얼마나 먹었어. 먹고 싶었을까? 얼마나 혼났겠어요. 네. 우리 아줌마한테 혼나 그 아줌마한테 혼나 뒤지게 혼나고 싹싹 빌고 울매불매 어떡해. 그냥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계란에 대해 계란만 보면 지금 막 3개씩 4개씩 먹는다니까. 트라우마가 있네. 아이고. 그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래. 아이 그럼요. 한 10번은 열어봤을 게 아마. 에라 모르겠다 먹자 이랬는데 그냥 막 괜히 끝내는 못 부리치고 먹었어요. 그때 저 한 달 월급은 얼마였어요? 월급이 한 800원, 850원 잘 800원?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한 3년에 3만 원이었어요. 그때 네. 액수로는 그 8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짜장면 한 그릇이 68년 기준으로 한 50원 정도. 50원. 그렇지, 50원 몇십 원 정도. 정도. 8년도에 50원, 50원이요? 네네네. 근데 월급이 800원. 800원 정도. 그러면 그 월급을 받으면 그걸 뭐 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를 그 드렸죠. 그랬군요. 그 네. 돈도 안 쓰고 다 모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드리는 아이고 세상에. 14살 15 어린 소녀가 그랬습니다. 에이, 그 정말. 6, 70년대에 그렇게 남의 집살이 하는 소녀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이제 60년대쯤 되면은 이제 많은 시골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네. 됩니다. 네. 이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밥을 먹일 수도 없어서 네.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네. 이 나이 때. 그래서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이 여성들이 이제 많이 네.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전문 지식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네네.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게 이제 식모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그 버스 안내양이라든가 뭐 네네. 직공 뭐 이렇게 공장에서 시다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식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 소녀들이 많이 갔고 네. 방금 얘기했듯이 급료도 되게 적었어요. 네. 아. 8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 초봉 정도가 한 15,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아, 차이 진짜 많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금 받은 거고 그때는 먹여주는 것만 해도 네, 감사했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네. 그 시대에 그 어린 소녀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정 형태가 돌아가는 집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69년에 경향신문 기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그때 서울에서 식모가 있는 집 네. 하니까 52.9%가 네. 몇 나오게 프로요? 됩니다. 52.9%. 반이? 네.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식모가 웬만하면 네. 있었고 이 70년대 나오면서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설 때 네. 아파트 구조 자체가 식모방이 네. 이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꽤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 아파트 네, 옛날 있어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예 출입구 자체가 따로 그래요. 구성이 돼 있어서 부엌쪽으로 이렇게 부엌 해서 옆에 다닐 수 있게. 조그맣게 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불편한 생활인데 특히나 그 집 주인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인권 자체가 없었죠. 네. 유린이었죠. 처음에 집에 무슨 물건이 없어지면 당장 도둑으로 몰았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맞아요. 첫 번째 의심하는 분 맞아요. 저기가 네. 가정부. 정말 착하신 분들은 명절 때도 좀 보내주고 뭐 가끔 외출도 시켜주거나 했지만 거의 그런 거 없이 너 시집 갈 때 돈 주겠다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 돈을 제때 안 주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떼어 먹어. 예. 자기 막 화난다고 맞아. 막 그런 집들이 욕설하고 있었어요. 구타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세상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절을 저도 비슷하게 살아왔던 세대라서 네. 너무나 잘 알죠. 네. 저도 마찬가지 그 시대를 같이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같이 살아왔는데 우리 그 배우들은 네. 선택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가정부 역할 시키면은 가정부 역할 해야 네. 되고. 정말 근데 진짜 그 역할 많이 하셨죠? 저는 사실 지금 남의 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 역할로 많이 해보셔서. 뭐 쌍봉댁, 이천댁, 김천댁, 여조댁, 뭐 광조댁 거의 대개 반 이상 다 사극에서도 예, 가정부 예. 역할이고 네. 주모 역할이고 예. 서민적인 역할을 예. 많이 했어요. 근데 가정부 역할은 무조건 본인이 주인공이나 혹은 좋은 배역하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부름 시키고 그냥 뭐 깔보고 은근히 그런 서러움이 정말 많죠. 배역이 아니고 일상 네.
네네. 탤런트들 실제의 그 가정부로 뭐랄까 그랬어요? 여기면서 예. 약간 그 업신 여기면서 무시하고. 하지만 그런 게 예예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많았죠. 근데 참 그 남의 집 생활하면서 사실은 24시간이 노동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휴가나 쉬는 날 이런 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 네. 주인 아줌마는 좀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 예. 예, 네. 그래서 설날 설 때 이제 보내줬는데 고무신을 사주더라고. 네. 마침 장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거기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막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서 계시더라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막 나왔다고 막 그랬더니 날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야. 막 네. 계속 동고라고. 네. 내가 저걸 늦게 나가지고 공부도 못 시키고 저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막 그 사람 네. 많은 데서 그렇게 우신. 예. 그래서 나도 한참을 아버지 옆에 가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예. 가서 진짜 엉엉 울어서 둘이 손 붙잡고. 진짜 내가 가슴 아픈 건 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한 번 오셨는데 예. 고기를 돼지고기를 사다 찌개를 끓여드리라고 그 주인 아줌마 줘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다 찌개를 끓여드렸는데 아이고 내가 딸 덕에 괴기를 다 먹네. 아이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렇게 좋아하셔서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고기 장사를 해요. 고깃집을. 예.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을 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지. 그 고기 요만큼 드실 때도 좋아했는데 지금 내가 고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내가 그게 항상 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살았으면 진짜 원 없이 네. 고기도 드시게 해드리고. 진짜 효녀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뭐 네. 무슨 효녀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서럽고 부럽고 힘들고 그런 환경에서 아유 이거 관두고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어요. 많이 그래, 했죠. 맞아. 예. 예, 많이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쩌다 한번 오세요. 예. 아버지가 오시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진 못하니까 이제 그렇죠. 잠깐 왔다 가시는데 근데 가고 싶지만 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내가 가면 엄마 아버지한테 이게 밥 얻어먹는 것조차도 그때는 부담스러운 세상에. 때고 엄마 아버지 돈 벌어줘야죠. 돈 벌어서 좀 어떻게 잘 살게 해드려야지. 잘 먹고 살게 해드려야죠. 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리잖아요. 14살, 15살에 참 그렇게 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막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학교도 못 다니고 아이 원망해 그런 본 생각을 적 하나도 없어요?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예.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 우리는 그렇게 막 살면서도 항상 부모한테 잘할 생각만 하고 살았어.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잘할까. 뭐 원망도 하기야 하지만 그건 이제 잠깐이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렇게 고생을 안 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거고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 배우고 또 혼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혼나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또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는지. 저는 아까 67살 임원순 씨가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데 14살 헌순이가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공부 얘기할 때 막 울먹이시고 네. 아버지 얘기하니까 눈물이 핑 도시는. 네. 이제는 전략을 좀 바꾸세요. 일에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마시고 남편분하고 두 분이 즐겁게 사시는 쪽으로 에너지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8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식모가 없어졌을 때 이제 네. 이렇게 세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몰랐고 지금 아이들도 사실 식모라는 거는 정말 옛날 얘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식모로서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없던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당당하게 장식하셨던 분들이고 그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공론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뭐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고생했을 때 그 보람 있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 이제 늙어서가 더 중요하죠. 늙어서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편히 늙어서 편히 살고 또 10년 전 죽기 10년 전 행복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죽기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시면 와. 좋죠. 예, 지금 네. 말씀처럼 아유, 진짜. 앞으로의 일생은 늘 행복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